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가 제공해온 추가 실업수당이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직에 나서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죠.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직자들의 수입이 줄어듦에도 구직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수 기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해봤습니다. 지난 4일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며 실직자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진 기본 실업수당 외에 매주 $300, 매월 $1,200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실직자들의 수입이 줄며 고용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이 끊겨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잡코리아 USA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는 것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오히려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구직자한테는 좋은 시기예요. 직종, 회사, 아니면 연봉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찬스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어플라이 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빨리빨리 최대한 지금 당장이라도 어플라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구인시장도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주정부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인 $15보다 $5 더 많은 $20의 임금을 제시해도 종업원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구인난 때문에 사람 대신 이렇게 로봇 종업원을 들여놓는 업소들도 생겼습니다. 커피를 전문적으로 내리는 바리스타도 구하기 힘든 상황. 요즘에는 아예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전문 바리스타를 고용해 1년간 지불할 급여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노동력 저하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물이나 물의 온도에 따라서 입력만 하면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은 종료됐지만 자녀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길 거부하는 실직자들이 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맞벌이를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도 여전히 구직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LA 한인회가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기간 어려워진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트비 신청 접수를 위해 LA 한인회를 찾은 권숙하 씨.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했지만 수년간 기다리는 사이 렌트비가 너무 올라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를 신청했습니다. 해마다 3%씩 인상되니까 현재 753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다 보니까 SSI 돈 1,000불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보조를 좀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소득층 세입자에게 미납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에는 하루 7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미납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지원 정책을 지난 4월 말 종료했지만 다시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렌트비가 밀리지 않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중간소득의 80% 이하는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66,250달러, 2인 가구 75,700달러, 3인 가구는 85,1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4,600달러 이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 날 연방지원금 EDD 실업수당 프로그램들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냈지만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셔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11월 달까지 지금 렌트비가 얼마나 밀릴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이제 주정부에다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가족 정보, 2020 세금 보고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EDD 등의 신청 서류가 필요하고 렌트비 미납자의 경우 렌트비 미납을 증명할 수 있는 렌트비 고지서, 임대주 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LA 한인회는 10명 중 4명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방문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현재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살 이상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내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켈리 고네즈 교육위원장을 필두로 대다수의 교육위원들이 이 같은 접종 의무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행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 이후 교육군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의 시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LA 교사 노조 측도 이번 계획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내려졌지만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직 화이자 백신에 한해서만 12세 이상 연령대의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이 내려진 상태고 정식 승인은 16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 앞서서는 지난달 컬버시티 통합교육부가 모든 교육군의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FDA가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정식 승인하는 11월 때까지 시행 시점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인 루시고 판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거치고 나면 한인 여성 최초의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계인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를 제9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의 낙점을 전하며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 임명됩니다. 고 판사가 맡게 될 제9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미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고 판사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일해왔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소송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는데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과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후 법무부로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간 근무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제9 연방고법 판사로 지명됐지만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2016년 당시 힐러리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가주 일대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관리 당국인 ISO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절전 경보인 플렉스 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플렉스 알러트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전력 사용량 감소를 주문하는 비상조치입니다. 플렉스 알러트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또 세탁기와 디시워셔 등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의 경우 가능한 밤 10시 이후에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경보 발령 이후에도 만약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별 순환 정전이 불가피합니다. 절전 경보 시간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이번 주말까지 최고 10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플렉스 알러트 역시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제 활동이 7월 초부터 시작해 8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의 둔화가 델타 변이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식과 여행, 관광 등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7월과 8월 두 달간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공개시장위원회가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이틀간의 회의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한편 주요 투자자들이 베이지북 내용에 주시한 가운데 오늘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저지주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승차권을 제공합니다.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6곳의 뉴저지 피해 지역 외에 8개 카운티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차량의 피해를 본 뉴저지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승차권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898-211번에 NJ 아이다 라이드 문자를 보내면 우버 또는 리프트 탑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하거나 없는 주민들은 아무 전화나 이용해 211번으로 전화를 걸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인명피해를 비롯해 집이나 차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휩쓸고 간 재난 사태 속에서 뉴저지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해준 우버와 리프트에 감사를 표한다며 주민들이 식료품점이나 진료 예약과 같은 필수적인 장소에 더 이상 어떻게 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머피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주요 재난지역 대상 연방 구호물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을 돕기 위한 $10,000,000를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저지주 내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버겐, 글로스터, 헌터든 등을 포함한 총 6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찰국과 소방재난청,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어제는 허드슨, 에섹스, 머서, 유니언, 또 오늘은 벌링턴, 먼머스, 모리스, 워렌 카운티들을 순방한 이후 이들 8개 지역을 주요 재난지역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지역 목록에 추가된 카운티 주민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저비용 대출과 임시 주거지 및 주택 수리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무료 또는 할인 승차 서비스까지 1년을 연방 주정부 차원의 구호체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지역 한인 예술가들이 주축이 돼 선보였던 순수 창작 뮤지컬 도산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은 내년 광복 77주년 기념 뮤지컬 도산 공연을 준비하며 역량이 있는 주연 조연 배우와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도산은 앞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로마린다 대학과 LA 한국문화원, 윌셔 이벨 극장에서 공연이 열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뮤지컬 도산의 기획 총감독인 클라라 킴 대표는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공연이 광복 77주년을 맞는 내년 더욱 의미 있게 올려질 예정이라며 많은 지원자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무대와 공연 예술 종사자, 전공 분야 재학생들로 배우 지원자는 간단한 이력서와 함께 노래 또는 춤 영상을, 스태프 지원자는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해외에 한국의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영어 국악 시리즈 10편을 제작해 소개합니다. 사운드 오브 코리아라는 제목과 함께 소개하는 이번 영어 국악 시리즈는
한국의 국악기를 중심으로 각 악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젊은 소리꾼 장서윤 씨를 비롯해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국악계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민속악과 궁중음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영문 자막이 제공되는 이번 영상은 오늘 1편 가야금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모두 10편이 소개됩니다. 영상은 LA 한국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